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HK 이노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은 잘 하셨나요? HK 이노엔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청약을 진행하고요. 내주 화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환불일이 4일이라는 점 대출 운영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HK 이노엔 상장일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크래프톤, 원티드랩, 플래티어, 엠로 등 청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는데 고모가에 대해 말이 많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최고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공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우리에게 잘 아는 컨디션을 제조할 뿐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대 주주는 한국콜마로 5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 1000만 주 정도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5천억 수준으로 꽤 큰 공모입니다. 신주 모집 57%, 구주 매출 43%로 구주 매출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구주 매출이 있으면 거의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근본 구주 매출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금으로 못 쓰는 것이 역시 아쉽지만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금액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입니다. 수혜 기관 경쟁률 1871대 1로 좋습니다. 최근 넥스트의 1587대 1보다 높고요. 카카오뱅크의 1733대 1보다도 좋습니다. SKIET의 1883대 1보다 약간 낮은 최상의 경쟁률입니다. 수혜 측 신청 가격은 5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100%가 최상단인 59,000원 이상을 제시해서 5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9,000원 초과 비율도 35%나 됩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간 아쉬운 수준인데요. 기관 경쟁률에 비해서 HK 이노엔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 13.5%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일반 공모가 끝나면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회사 연역을 보면 HK 이노엔은 연구소 제약 사업에서 출발해서 1992년 컨디션을 출시했고 2014년 CJ 제일제당 물적 분할로 CJ 헬스케어로 출발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콜마그룹으로 편입이 되었고 2020년에 HK 이노엔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HK 이노엔의 탄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2014년 CJ 제일제당의 제약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CJ 헬스케어가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콜마와 재무적 투자자 3개사가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CKM을 통해서 CJ 제일제당으로부터 CJ 헬스케어 지분 100%를 1조 3,100억 원에 취득하였고 2020년 2월 CJ 헬스케어에서 HK 이노엔으로 사명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그해 4월 HK 이노엔이 CKM을 역합병합니다. 이때 참여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근본 공모 금액 중 구주 매출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적 투자자 3개사는 근본 공모를 통해서 430만 주의 기보유 주식 매출을 통해 투자 금액 중 일부를 최초 회수하게 됩니다. 재무적 투자자 3개사의 투자 단가는 32,000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본 구주 매출은 재무적 구조 개선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룹별 배정을 보시면 총 공모 주식수 1000만 주 중 우리사주조합 200만 주가 있습니다. HK 이노엔 임직원 수가 1500명가량 되는데 임직원 1인당 주식 배정은 약 1300주 정도 되겠고 금액으로 따지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일반 물량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실적을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견고한 실적을 자랑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실적도 작년 실적 총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단기 순이익이 좋지 않은데요. 단기 순이익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이번 공모 후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HK 이노엔이 공모가 산정을 PER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모가 산정은 EV/EBITDA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활용한 EV/EBITDA 방식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재무구조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PER 방식이 아닌 EV/EBITD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어그룹으로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등 우리나라 대표 제약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세 회사의 EV/EBITDA는 21.01배입니다. 산출된 EV/EBITDA 배수를 통해 평가액을 계산하면 2조가 나오고 이를 총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이 7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EBITDA는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입니다. 계산된 7만원에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된 공모가 밴드는 5만원에서 59,000원입니다. 공모가 선정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임직원 수는 1588명이고요. 주요 사업 영역을 보시면 전문의약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제약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HBMB는 나머지 14%에 해당합니다. HBMB는 헬스, 건강기능식품, 뷰티, 더마코스메틱, 화장품이죠. 비버리지 숙취 해소제 및 기능성 음료에 해당합니다. HK이노엔에서 가장 자랑하는 제품은 블록버스터 신약 K캡입니다. 2019년 출시 이래 소화성 궤양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국내에서 최단 기간 내 누적 처방금액 1,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출시 2년 만에 월 처방금액 80억원을 돌파했고요. 출시 6개월 만에 소화성 궤양제 시장 1위를 달성했습니다. K캡은 중국, 남미, 동남아 등 세계 24개국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한 논의 중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선진시장 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5월에 임상 1상을 승인받았고요. 일본에선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정되어 임상개발 논의 중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승인하면 유럽에서 임상 진행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R&D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소아, 자가면역, 감염, 항암 영역에서 합성신약, 항체, 세포치료 등 16개의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을 알아보면 우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녹내장 관련 치료제인 INA-010은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고 2030년까지 34조 원의 시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원형 탈모 등의 101조 원 시장이 있다고 하는 INA-002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인 IMB-009도 있습니다.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 1분기에 임상 2상을 추진 예정입니다. 제조합 단백질 기술로 상용화 우위가 있다고 하고 경쟁사 대비 높은 면역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수족구 바이러스 백신인 INB-001도 있습니다. 다음은 ETC 전문 의약품 매출 사업 성과입니다. 우선 K캡의 성공적 출시로 기록적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4% 성장을 했습니다. 고마진 제품의 매출 지속 성장도 있었습니다. HK이노엔의 대단한 부분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13개 품목을 보유 중이고 이 중 9개 품목이 자체 개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HBMB 사업 영역입니다. 숙취 해소제는 컨디션으로 대표되는데요. 숙취 해소 시장 점유율 50%이고요. CVS 입점률 98%를 자랑합니다. 헛개수를 비롯한 기능성 음료도 지속적 매출 성장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숙취 해소제 시장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음주 소비량과 숙취 해소제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인데요. 소량의 음주에도 건강을 챙기려는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해당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는 컨디션 제품 출시 이래 숙취 해소제 시장에서 평균 약 40%대의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양사의 상쾌한을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숙취 해소에 음료뿐 아니라 환으로 즐기는 양상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뷰티에 있어서는 한국콜마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마코스메틱 시장은 2020년 시장 규모 1.1조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성장률도 23%로 굉장히 높고요. 콜마와 첫 브랜드를 8개월 만에 런칭하며 효율성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우선 운영자금으로 1245억 원입니다. K캡의 해외 시장 진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채무 상환 자금으로 1,500억이 쓰이는데요. 기업 공개에 따른 의무 조기 상환 약정으로
1,500억 원을 상환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법인 취득 작업으로 1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미래 성장 가능한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무 안정성 추이를 살펴보면 부채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 의존도도 증가했고요. 공모사채를 공장 신축 시설자금 1,000억 원과 K캡 원재료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 500억 원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무부담이 확대되었으나 매출 확대와 이번 공모를 통해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총 2,800만 주이고 이의 28%에 해당하는 800만 주가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 없이 공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통가능 금액 면에서도 크지만 공모 주주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최종 의무 확약이 결정되면 얼마나 더 줄어들지 기대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HK이노엔의 유통가능 물량은 기존 주주가 없이 공모 주주가 다입니다. 그런데 38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이렇게 장외시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다는 사람이 없는데 산다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무시하면 될 듯합니다. 이제 주간사별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계좌는 오늘까지 만드셔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136만 주이고요. 청약 한도는 22,500주이고요. 금액으로는 6.6억 정도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 부과됩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모집 주식수 117만 주 정도이고요. 청약 한도 29,000주, 금액으로는 8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역시 2,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청약은 불가합니다. 균등 배정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모집 주식수가 큰 차이가 없어서 참여 계좌 수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봤습니다. 50만 주 예상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균등으로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례 배정은 총 증거금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보다는 낮고 SD바이오 센서보다는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약 41조 예상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례 경쟁률은 100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례로 한 주를 받으려면 약 3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투자금이 1억이라면 3주에서 4주 정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HK이노엔 결론입니다. 수혜직 결과 좋습니다. 기관 경쟁률 1871대 1로 아주 높고요. 100% 밴드 최상단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의무 확약 비율은 13.5%로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캡, 컨디션 등 대표 상품으로 매출 좋고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으로 미래 성장성도 좋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주만 있고 향후 최종 의무 확약이 정해진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낮고 이번 공모를 통해 구주 매출과 채무 상환으로 쓰이지만 이를 통해 안정성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청약으로 의견 드립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